하뷰증 혹은 가슴 합체증은 양쪽 가슴이 붙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붙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슴 수술 후에 붙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오상실 이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후 가슴이 붙어버린 K님 이야기입니다. 31세 K님은 7년 전에 국내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가슴이 붙어버린 채로 지냈다고 합니다. 양쪽 가슴이 붙어 있었고 오른쪽 가슴에 리플링이 보여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하셨어요. 이전 수술의 절개는 겨드랑이였고 보형물은 텍스처드 아나토믹 보형물을 이중평면으로 수술받으셨어요. K님의 체형은 키 165, 몸무게 48, BMI 17.6 마른 체형입니다. 가슴의 양쪽 크기는 대칭을 이루고 가슴의 너비는 양쪽 11cm, 유대에서 밑선까지의 거리는 양쪽 모두 9cm입니다. 가슴, 윗가슴, 허리, 힙의 둘레는 85, 70, 65, 88cm입니다. 그런데 이전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관찰됩니다. 3기의 구형구축, 애니메이션 변형, 오른쪽 윗가슴의 리플링, 그리고 가슴 합체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슴 합체증과 윗가슴 리플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뷰증 혹은 가슴 합체증은 양쪽 가슴이 붙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붙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슴 수술 후에 붙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형물이 들어갈 가슴 방을 만들 때 안쪽으로 너무 많이 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쪽만 과다하게 박리가 된 게 아니라 양쪽 모두 과다하게 박리가 되었습니다.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면 대흉근이 가슴뼈에 붙어 있어서 하뷰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중평면으로 대흉근 아래로 방을 만들다 보면 대흉근을 흉곽에 떼어내는 데 급급하여 박리 범위를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하뷰증이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하뷰증이 생긴 이유가 이중평면에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가슴 리플링입니다.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근막하로 수술을 하면 리플링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흉근이 보형물을 덮어주는 이중평면에서 리플링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대흉근이 보형물을 덮어주니까 윗가슴에 리플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K님처럼 마른 체형의 오지님들은 대흉근의 두께는 매우 얇고 그 아래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더 얇아지게 되어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시더라도 리플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형구축입니다. 3기 이상의 구형구축은 가슴의 모양을 뒤틀리게 하므로 리플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수술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피막 서형술, 낮은 보형물, 하이브리드 테크닉입니다. K님처럼 마른 체형의 경우는 근막하 평면으로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형물의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이중평면을 이용할 것입니다. 먼저 구형구축을 유발하는 두꺼운 피막을 제거합니다. 과다박리대 안쪽을 닫아줍니다. 정확하게 봉합하여 새롭게 가슴골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가슴골이 정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윗가슴에 리플링이 있기 때문에 낮은 보형물로 바꿔야 합니다. 체형과 피부의 두께에 맞지 않게 큰 보형물이 들어가서 리플링이 생겼으니 리플링을 해결하려면 낮은 보형물로 볼륨을 낮춰야 하고 전체적인 체형의 밸런스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얇아진 피부를 보강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테크닉으로 마무리하면 위에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수술을 원하시는 오주님들도 가슴의 넓이를 무시하고 볼륨을 무작정 크게 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